사실 검토를 시작한 건 15년, 16년부터였거든요. 네. 그러면 매수한 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매수를 18년 했죠. 네. 네. 3년이나 걸리셨네요. 네, 근데 그때 사실 자금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매수를 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인테리어를 못하고 네. 매수를 한 다음에 전세 반월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자금을 모았어요. 인테리어 네. 할 수 있는 자금을 모으고 인테리어는 2020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그때서야 네. 이제 돈이 좀 생겨가지고. 네네. 아, 그러면 인테리어 네. 하신 지도 2년밖에 안 됐네요. 네. 그러면 거의 뭐 신축 컨디션으로 만든 지가 채 2년이 안 된 거고. 일단 저는 그 일반 오피스텔보다 크기가 좀 큰 것도 있지만 개방감을 극대화시키겠다라는 게 네. 이제 제 머릿속에 하나의 컨셉처럼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기도 시기인지라 네. 왜냐면 제가 그 코로나 직후에 해외 나갔다가 오면서 그 2주간 자가격리를 했었거든요. 네네. 이전 집에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 집은 비어 있었고 오피스텔을 이제 제가 리모델링을 해야겠다라는 계획이 있는 상태였고 어느 정도 1차 설계는 제가 대충 인테리어 설계는 해놓은 상태였었어요. 근데 코로나로 2주간 이상 격리를 하고 회사에서는 재택근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아 이거는 그러면 무조건 오피스랑 겸용으로 해야겠다. 네. 그리고 한 달간 격리되더라도 내가 갑갑하지 않아야겠다라는 네네. 게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방감을 극대화하려니까 계단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그 구조가 단순하면 그만큼 사람이 그 안에 있으면 금방 질리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 구조를 내가 원할 때 구조 변경이 가능한 걸 하고 싶었는데 그때 이제 셜록 현준이라고 알아요. 뜨는 네, 유튜브 윤현준. 있죠. 네. 그때 이제 교수님의 어떤 특강을 유튜브에서 보고 책을 좀 보고 있었어요. 네, 네. 그때는 셜록 현준 이런 채널은 없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걸 보면서 기둥 구조하고 그 벽 구조의 차이를 좀 고민을 했었죠. 그러면서 아 그러면은 여기는 애초에 내력벽들은 다 허물고 구조를 내가 변경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관련 법들을 딱 뒤졌는데 내력벽은 철거가 가능하더라고요. 네네. 그런 걸 이제 좀 이래저래 스터디를 혼자 하면서 네네. 마침 코로나여가지고 집에 있는 시간도 많으니까 이런저런 스터디를 하면서 인테리어 컨셉은 주로 핀터레스트 보고 공부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핀터레스트에서 마음에 드는 사진은 일단 우리 집에 맞든 안 맞든 간에 다 저장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매칭시키면 어떨까라는 걸 하나씩 다 검토를 했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링크가 남아있는 게 지금 2개가 있는데 특히 계단 구조. 네. 아, 네네네. 네, 보이시죠? 아, 그러네요. 비슷하네요. 네, 이 계단은 근데 너무 하얗다 보니까 네. 이게 너무 밋밋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네. 약간 병원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 계단을 지지하는 부분을 벽면에 이런 틀을 또 잡았는데 네. 이거랑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본 게 이 구조예요. 예. 이거는 발판은 나무판이면서 벽면에서 바로 철골로 지지를 해가지고 계단 스텝을 지지해주는 그리고 위에 철골에서 이 와이어로 지지해주는 이런 구조더라고요. 네. 아, 이 2개를 하이브리드로 만들자 네. 라고 해서 네. 지금 이 디자인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옆으로 계단을 지지해주는 부분은 흰색 이 컨셉을 땄고요. 네. 그 다음에 나무판, 흰 발판 대신에 나무판으로 이제 중간에 네. 바꾸는 그런 식으로 컨셉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좀 조합을 해서 만든 그래서 개방감을 좀 많이 주는 그런 네.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기존의 복층 계단들은 여기가 이렇게 막혀서 아래쪽을 못 쓴다거나 아니면 벽면이 막혀가지고 다 공간이 이만큼 좁아 보이는 이런 느낌들이 들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일단 계단에서 좀 없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격리되어 있을 때 네. 햇빛을 마음껏 받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창가에서 이렇게 조금
옛날 텐마루 같이 네. 널찍하게 원목에서 이렇게 나와 있게끔 해서 네. 책을 보든 뭐 유튜브를 보든 창문에 햇볕을 받으면서 네. 이렇게 약간 빈둥거릴 수 있는, 네. 뒹굴거릴 수 있는 그런 컨셉을 만들고 싶어서 이게 원목이에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짜집기 나무 아니거든요. 예. 이걸 원목으로 해가지고 밑에 수납도 수납 넣고. 공간, 사실 이게 수납 공간이 사실 많지가 않다 보니까 수납 네. 가구를 따로 안 사고 네. 아예 이게 맞춤 가구처럼 이렇게 네. 짜놨어요. 네. 그래서- 색상도 벽, 네. 페인트 색깔하고 잘 어울리고.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시트지 아니고 다 페인트로 네. 칠한 거여가지고 이런 부분에 공을 좀 많이 들였어요. 내가 실제 발로 밟고 피부에 닿는 부분은 네. 이게 완전 친환경적인 소재로 하자 이런 컨셉으로 많이 했고요. 네. 네. 차가 많이 다니는 길은 아니잖아요, 이쪽 앞이. 네, 그래서 조용하죠. 조용하고. 네. 근데 그래도 적지 않은 분들이 지나가기는 하는데 전혀 소음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샤시도 좀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네, 샤시도 이제 저희가 원래 있던 걸로는 어떤 보온 단열 측면 그리고 소음 측면에서 100% 커버가 안 돼서 네. 이제 오면서 여기를 단열을 새로 채우고 이만큼 안으로 내가지고 이 이중창으로 이중창으로. 다시 시스템 창으로 다시 넣었죠. 네. 예. 그다음에 여기 실외기 쪽도 사실 네. 원래는 이 바닥까지 이 실외기 문이 저 위에부터 바닥까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부분을 저는 축소하신 거죠? 네, 외풍이라든가 이런 단열을 최소화하면서 왔다 갔다 이동만 할 수 있게끔 단열기 문제 생겼을 때, 네. 참 단열이래. 그 실외기 문제 네. 생겼을 때 체크하실 수만 있게끔 기사님들 공간을 최소화시켜서 재구성을 했어요. 네. 그래서 딱 요 가구 높이에 맞게끔 문을 이렇게 짜놨어요. 네. 그런 부분이 사실 다른 이 똑같은 구조의 다른 집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네.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노출 콘크리트 형태로 네. 해서 내가 집에 있지만 카페에 나와 있는 네. 그런 느낌으로 만들려고 카페 분위기를 좀 했어요. 여기도 폭 재고 이케아 딱 물건 찜해놓고 폭 재고 이게 색깔 그거에 맞춰서 페인트 칠했어요. 저걸 고른 다음에 이 설계하는데 진짜 오래 걸리셨을 것 같아요. 한 2달 걸렸어. 네. 이랑 위에 이렇게 올리는 거고 아래쪽은 여기도 이케아로 저기 쓰레기 분리수거 칸 크기 재가지고 요 마루. 이야, 진짜 신경 많이 쓰셨다. 네, 그리고 여기는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캐디백 딱 2개 들어가는 사이즈 네. 폭이. 네. 조명도 이케아 조명으로 저 각도 조절 다 돼요. 저거는 식탁등처럼 개별등으로. 네, 제가 없더라도 이 네. 정해진 시간에 항상 요걸 이제 켜게 혹은 끄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제가 뭐 퇴근할 시간에 맞춰가지고 네. 항상 조명에 켜놓는다거나 불 꺼진 집에 들어오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약간 뭐 세미 IoT죠. 네. 세미 홈 IoT를 세팅을 한 건데, 그리고 요 리모컨으로 이걸 컨트롤하면 이 침실도 침대 올라가서 이제 자고 싶을 때 여기서 이렇게 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리모컨으로. 네네. 여기도 요 포인트 등도 이렇게 리모컨으로 끌 수가 있고. 리모컨을 가져가서 침실에서 누워가지고. 누워가지고 꺼도 되겠네요. 네네. 네.